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젊은 빙상인연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피드스케이팅 지도자의 성폭력 등 6건의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른바 전명규 사단의 보복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교수가 오랫동안 한국 빙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빙상계를 포함해 체육계 그리고 일부 정치인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젊은 빙상인 연대. 그러니까 빙상계에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이 성폭력 피해 말고도 5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라고 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폭력을 했던 가해 코치들이 큰 불이익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인물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에요. 네,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전명규 한체대 교수기도 한데요. 이제 전 교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젊은 빙상연대가 기자회견에서 가해 코치들이 전명규 교수 휘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제재나 불이익 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 교수가 가해 코치들 뒤를 봐줬고 워낙 이 사람이 빙상계에서 입김이 센 인물이라 지금까지 어쨌든 피해가 묻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빙상연맹은 어쨌든 확인됐던 사례가 심석희 선수 포함해서 6건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2차 피해 그리고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주목할 게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최근에 탈당한 그 손혜원 의원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일종의 시선 강탈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더군요. 네. 글쎄요, 이게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치인의 등장이 다른 형태로 이해가 돼서는 안 될 테고 젊은 빙상인연대가 어제 했던 그 발언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피해 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공개가 됐죠. 네, 빙상 선수 A 씨 사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10대 때부터 한체대 빙상장에서 조교인 현직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되는 상황인데요. 네. 가해 코치가 자세 교정을 핑계로 껴안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밖에서 영화 보자 이러면서 만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 또 불이익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어떤 보복 행위를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한 정말 상황입니다. 치사하고 비겁하군요. 네. 근데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데 역시나 그 배후에는 전 교수가 있었다. 배우로 이제 전 교수를 지목을 했고요. 그래서 젊은 빙상인연대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전수조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빙상계 성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소속된 그 사람들이 한체되기 때문에 한체대에 대한 감사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어제 이 젊은 빙상인연대의 발표에 따르자면 이 빙상계에 있는 각종 어떤 적폐나 각종 문제, 특히 이 성폭력을 행사했던 코치들이 떵떵거리고 어찌 보면 더 잘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원흉으로 지목된 게 지금 이 한 사람이에요.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일 텐데 네. 바로 기자회견을 열더라고요. 네, 사실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 정 교수를 만나려고 연락을 했는데 엄청나게 그 접촉을 시도했죠. 네, 그 기사들 말미에 보면은 정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로징 네. 멘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취를 감췄던 정 교수가 이 빙상인연대 폭로 3시간 만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측근 지도자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정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난 국감에서 제기됐던 조재범 전 코치 구명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압박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의혹에 대해서 다 인정한 건 아니고요. 네. 조재범 전 코치에게 심석희 선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압박하라고 명령했다. 이 부분도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 전에 좀 전달해드렸는데 이게 조재범 전 코치 옥중 편지가 나오면서 계속 그 얘기가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명규 교수에 대한 그렇죠. 의혹이요. 예. 근데 그 내용도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가명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젊은 빙상의 연대가 어떤 사람이 전명규 비리를 주면
합의서를 써주겠다라고 이야기 들었다는 말을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또 의혹을 제기한 건데. 맞습니다. 약간 음모론 같기도 하죠. 그렇죠. 정 교수는 이 사태에 뭐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요. 뭐 한치대 교수를 뭐 포함한 거취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구체적인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 예전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도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뭐 이 회장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면 앞서 나와서 문제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네. 지금 이 전명규 교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측근 지도자들이 어떤 뭐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건 자기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카톡 메시지가 뭐 하나 공개가 됐잖아요. 네. 거기 보면 분명히 뭔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젊은 빙상의 연대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어도 이게 2차 피해 때문에 뭐 정확한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카톡은 좀 공개를 했는데요. 네. 피해자 A 선수하고 전명규 교수가 대화를 한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A 선수가 교수한테 피해자는 나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수백 번 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정 교수는 네가 빨리 벗어나게 바란다. 그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요. 사실 뭐 사건을 조금 은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네. 네.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더 압박을 주는 얘기예요. 네. 네. 그 후에 당연히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이 전명규 교수는 계속해서 이제 뭔가 더 조사라든지 각종 의혹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대한체육회가 빙상경기연맹을 뭐 퇴출까지 포함해서 전면 재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참 퇴출을 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좀 개인적으로 분노를 했는데요. 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빙상연맹을 가맹단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빙상연맹이랑 정명규 교수를 전방에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단체에서 제명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빙상연맹은 전통적인 메달 바치죠. 그렇죠. 빙상계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베이징 올림픽을 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그 경기 단체 경기 연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빙상연맹을 만약에 해체하고 없앤다면 퇴출시킨다면 거기 있는 선수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쇼트트랙부터 시작해서 스피드 스케이팅 이 빙상이라는 게 동계 스포츠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메달 바치였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본인들이 선수들의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지금 연맹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선수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놨답니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하게 되면은 거의 어렸을 때부터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그럼요. 하기 때문에 네. 거의 미래가 날아가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래서 체육회가 자기들 살겠다고 내놓은 꼼수다. 무책임한 꼼수다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 체육 시민단체들이 이기흥 회장의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게 이뤄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도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죠. 네. 예. 빙상계 미투 파문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정석종님이요.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 보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속상한 뉴스들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 혹은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우리 선수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우리 해군의 레이더를 문제 삼으면서 영상을 공개했었던 일본이 새로운 증거라며 당시 레이더 경고음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쐈다는 증거란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한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레이드 갈등으로 지금 한일 간에 계속해서 뭐랄까요? 대화의 창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본이 그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더 경고음이란 걸 공개했는데 이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사실 삐삐 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라디오 주파수 잡다가 안 잡히면 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이게 네.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좀 사전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우리 해군이 레이더를 자기들 초계기 쪽으로 사용했냐 안 했냐 이걸 두고서 한일 간의 입장이 달랐었죠. 그렇죠. 뭐 네. 사격 조준이었느냐 뭐 이 부분을 일본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애초에는 우리 함정이 북한 어선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차원에서 좀 구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초계기는 낮게 날고 있었고요. 음흠. 그래서 우리 군은 위치 추정용 탐색 레이더를 운용한 거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아니다. 한국 해군이 공격용 추격이나 할 때 뭐 사격이나 할 때 쓰는 레이더를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 증거라면서 어제 경고음을 공개했습니다. 원래는 영상을 공개했었죠. 네. 네. 일본 측 주장은 사격 관제용 레이더의 특징이 경고음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측이 가동했다는 탐색용 레이더음 이렇게 두 가지를 공개했는데요. 저도 들어보니까 이게 잡음처럼 들려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하나는 삐 이런 소리가 나고 하나는 삐삐삐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측 주장은 사격 통제 레이더는 물체를 꾸준히 조전하기 때문에 삐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거다. 아, 그 말이군요. 그러니까 네. 한쪽을 계속 보고 있을 테니까 소리가 끊임없이 삐 하고 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탐색용은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갈 테니까 그렇죠. 레이더가 이렇게 돌면서 탐색을 하는 거니까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소리가 끊긴다. 삐삐삐 이런 식으로 끊겨서 난다. 이렇게 어떤 근거를 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주장은 사격 통제 레이더를 장애들 쪽에 비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주장은 그래요. B와 삐삐삐가 뭐 사격 조준용이냐 아니면 탐색용이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걸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사실 주파수 대역 자체를 공개하면 되는데 어제 경검을 보니까 뭐 시간이나 장소 이런 레이더 주파수 같은 거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중요한 상세 정보 같은 예. 거가 없기 때문에 오직 소리만 들렸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그 당시 사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탐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측 같은 경우에는 가공된 기계음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고음이 역시 상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때 그 당시에 벌어졌다는 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걸 들고 와서 지금 일본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국방부의 입장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또 양국 전문가가 참여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응할까요? 응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진상 규명보다는 그 여론전에 좀 주안점을 두고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상황입니다. 3570 끝번호 쓰시는 분이 레이더 소리만 들렸다면서요. 미심쩍은데요? 쇼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고 2186님은 이런 아베 같은 이라고 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2013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과. 네. 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유사한 갈등을 겪었는데 그때도 상대와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그만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합니다. 괜히 옆집 와가지고 뭐 우리 집 왜 막 시비 건 다음에 그 옆집에서 그러면 좀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따져봅시다 라고 이러고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게 비춰질 수 있죠 네. 충분히. 한일 간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오늘 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당 내부 징계조차 하지 않은 민주당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예.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죠.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징계해야 한다면서 한국당 측에서 어제 서영교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어요. 네, 그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 공소장 보면 재판 청탁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서영교 의원이죠. 이름이 아예 명시가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민망한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관 탄핵을 계속 요구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만 민주당이 예로 치부하는 모양새여서 한국당이 어제 서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제대로 논의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만 24건인데 이 중에 처리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어제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하면서 뭐 사법농단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 당에 있는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또 비판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민주당만의 문제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국당도 비슷한 청탁 의혹을 받는 상황이죠. 네, 노철래 이군현 전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공소장에 나오는데 이 전 의원들을 재판 관련해서 청탁했다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당연히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은 아닐 테고
한국당 소속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재판의 청탁을 도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의당은 남탓만 하는 두 당을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이럴 때 정치권에서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왜 자기들의 허물은 제대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네. 뭐 우리가 국민이 뽑아준 자리 아니에요. 네, 근데 재판 청탁하고 뭐 그렇게 자신들의 특권들이라고 뽑아준 자리 아닙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려고 세금 내고 그 세비로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항상 당 지키기에 먼저 사활을 거는 모습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은데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